작년 여름 시장 한켠에서 수박 한 덩이를 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던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금이 안 나와서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갑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혹은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 짓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 현실.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의 문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잘만 준비하면 기존에 못 봤던 분들도 이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노인복지 정책자문위원 김세훈입니다. 20년 가까이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기초연금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 신청을 도왔지만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75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텐 해당 안 될 줄 알고 그냥 몇 년을 안 알아봤지요. 그런데요, 막상 조회해보니 충분히 가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대신 챙겨드리는 것도 이제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어르신은 물론 부모님을 돕고 싶은 자녀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연세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마주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알아봤어요. 혹은 예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포기했지요.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딸이나 아들이 알아본다더니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냥 흘려보낸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도 의외로 내 주변 혹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놓치고 계실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노인 10명 중 7명이 받고 있는 제도인데도 우리 이웃이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쑥스러워서 묻지도 않고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따지고 재산도 따진다는데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애초에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거죠. 셋째는 이미 한번 탈락한 경험입니다. 신청은 했지만 그땐 자식이 소득이 좀 있어 소득 인정액이 높게 나와서 탈락했던 기억 때문에 그냥 다시는 안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제는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소득 인정액, 산정도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가족의 월세 부담이나 의료비 지출 같은 게 잘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생활비 부담까지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예전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요,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소득 없는 분이셨는데도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서운한 마음이 컸는지 그냥 나라에 기대지 않고 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으셨죠. 하지만 자식이 몇 년간 주소지를 이전한 후 다시 상담을 드리고 재신청을 했더니 문제없이 수급이 되셨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한 뒤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알아볼 걸 그랬어. 괜히 혼자 속 끓였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아직 이 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작은 안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일정 금액은 치료를 미뤘던 병원비나 오래 망설이던 나들이에도 큰 여유를 줍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면 절대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도, 확인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전엔 안 됐더라도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고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이가 되셨는데도 연금 못 받고 계시다면 한 번만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더욱 넓어집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소득의 기본 틀 중 하나로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02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5년에는 이 기준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약 5% 이상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재는 약간의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자산 기준에 대한 반영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독 가구임에도 연금 수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실거주 자산 가치와 생활비 지출 구조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기준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실제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재산 반영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연금을 못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서울 노원구에 20년 넘게 거주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득은 거의 없지만 재산평가에서 주택가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내년부터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임이 확인될 경우 재산평가 기준이 조정되면 수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25년 상반기까지 최종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은 보다 포괄적인 복지 확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분들까지 포용하려는 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지급 수준 자체도 현실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상향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넉넉한 노후,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누가 해야 할까요?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하셔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신청 서류를 챙기고 방문을 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과정까지 몸이 불편하시거나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모든 절차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챙겨드려야 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개편 이후 수급 기준이 달라진 만큼 예전에 안 됐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복지센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 명의로 온라인 신청을 하러 왔는데 소득 조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예전에 받은 적 있던 장기 요양급여 기록이 소득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잡혔던 거죠. 이걸 모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격 탈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에서 빠뜨렸던 의료비 지출이나 월세 내역 같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면 다시 인정액이 낮아지면서 수급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전문 상담과 자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일부 항목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하시기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대리 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위임장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어르신을 대신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조회하고 상담을 받아보면 의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어르신 혼자 계신 경우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이 역시 자녀분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6세 김모 어르신은 건강상 이유로 직접 이동이 어려우셨지만 딸이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면서 출장 상담을 받게 되었고 결국 수급 요건이 확인되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변화와 도움은 알아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 생활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기초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당신의 10분이 부모님의 10년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금액만 보면 고작 그 돈 받자고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받아보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받아보기 전엔 몰랐지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40만 4,600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2만 3,230원에서 인상 예정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이며 부부 수급 시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 480만 원에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600만 원 이상까지도 누적 혜택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생활비 한 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힘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원 진료와 약값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간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제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장모 어르신은 만성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으셨지만 병원 가는 게 돈 걱정에 항상 뒷전이셨습니다. 그러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내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셨고 그 결과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연금은 단순히 본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자립하게 되면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서적인 여유까지 생깁니다. 한 어머니께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젠 나 밥값은 낼 수 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작지만 그 돈에는 존엄과 자존감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는 월 40만 원이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식비와 약값 등 기초 생계에 드는 고정비를 메울 수 있는 금액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기타 복지 제도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은 의료비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 혜택, 지역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하나만 받아도 그 외의 혜택이 덩달아 따라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꼭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가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저 연세만 찼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생일 지나기 몇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식적으로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월이 생일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가치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소득으로 간주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약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약 323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다소 상향될 예정입니다. 셋째는 신청 절차의 이해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기 정보 입력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많은 경우 직접 방문 상담이 훨씬 정확합니다. 넷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신분증은 기본이고 부채나 의료비 지출 등을 반영받기 위해선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지출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기존 복지 수급 여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지역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복지제도는 중복수급 시 금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다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변동, 소득 변화, 기준 완화 등으로 12년 사이에 충분히 자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꼭 1년에 한 번은 기초연금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2025년은 기준이 달라지는 해입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세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래요?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죠 뭐. 그 마음 참 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있는 것도 꼭 챙기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쑥스럽다고 미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몇만 원의 돈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도 담기고 자존감도 담기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따뜻한 기운이 함께 흐릅니다. 오늘도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시고 햇살 드는 창가에 잠시 앉아 계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기초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